지금 녹화를 좀 시작을 할게요. 녹화를 하고, 요 녹화된 영상은 지금 보고 계신 이 강의 자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나중에 링크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못 넣죠. 당연히. 그러니까 동영상이 만들어지면 뭐 내일쯤이라도 여기에 링크를 넣어 놓을 테니까 일단 요 지금 링크는 확실히 어디에 저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본인 카톡에 이렇게 보내놓으시고 다음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꺼내보시면 되니까요.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도 다음에 링크를 다시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제가 금요일이잖아요, 오늘이. 이 연수가 어떤 연수냐면요. 어떤 연수길래 도대체 금요일 날, 그리고 뭐 지금 시즌으로 보면은 거의 크리스마스, 연말, 다다르는 그런 시기인데요. 저희 학교는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입니다. 어, 그런 어떤 거점 교육으로서 어떤 AI 융합교육에 대한 확산, 뭐 공유, 뭐 이런 것을 좀 해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무척 용기를 내서 5일간의 연수를 기획을 했어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요. 이 연수는 원래 울산의 초중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또 중등 선생님들 중에는 뭐 정보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열었어요. AI 융합 교육이니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 차시가 되는 오늘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지난 5일간 참 이게 긴장되고 한순간 또 좀 편한 날이 없더라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어, 뭐 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드디어 끝난다 뭐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내가 이거 제정신에 이것을 했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다음엔 또 하라면 또 못할 것 같은 지난 5일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런 여차저차 이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오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보시면은 그 참가자 보시면은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제가 전국에 계신 정보 선생님들께는 오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 계신 분들이 오셨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화면을 보시고 이 강의 자료에 접속을 하셨으리라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채팅창으로도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실습 파일들이 있어요. 이 파일들은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네, 뭐 아마 바로 또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분도 계실 수 있으신데요. 이게 전부 다 로컬에서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컴퓨터에서 실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제일 위에 거 빼고요. 여기서부터 뭐 밑에 거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셔서 우클릭 하시고요.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선생님들 컴퓨터에 뭐 바탕화면에 하시든 뭐 C 드라이브에 하시든 저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네, 오늘 그 생각보다 준비한 게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 시간 안에 못할 것 같은데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뭐 못 들으신 거는 나중에 또 영상으로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요. 네, 너무 잘 안 된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셨을 텐데요. 이게 100메가예요. 100메가가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모델 파일 이거 하나 때문인데 이거 말고 이거 뭐 혹시 다운로드가 잘 안 되시면 이거 빼고 모델 빼고 나머지 파일이라도 먼저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리라라는 생각에 제 소개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울산 경희고등학교 이게 빠르네요. 정보교사입니다. 교과서도 한번 쓴 적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2022 개정교육과정 정보과 교육과정 연구진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열심히 개정교육과정 작업을 했었고요. 컴퓨터 교육과를 나왔습니다.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는 학위는 못 받았고요. 수료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역 대학에 AI 융합교육 전공으로 석사도 올해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저는 여기에 좀 미쳐 있는 사람이다. 그 미쳐 있기에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연수를 열고 선생님들을 모셨던 거 아마 이런 어떤 미침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는 것이 이제 배경으로 좀 깔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에 대한 근거라고 할까요? 네, 그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게 개정교육과정 작업할 때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2020년 9월 11일 날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에서 추가적으로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추가적으로 수학교과 정보교과에 한해서 두 과목이 추가적으로 개발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 기초입니다. 인공지능 기초라는 과목 안에 들여다보면 컴퓨터 비전이라는 내용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컴퓨터 비전이라는 내용 요소를 가지고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 뭐 교과서를 보든 교육과정을 보든 사실 컴퓨터 비전으로 뭔가 프로그래밍 하라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걸 만드셨던 분들은 저거를 그냥 체험하고 그쵸? 간단하게 다 만들어져 있는 걸로 체험하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 정도로만 보고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냥 뭐 체험만 하고 지나가기에는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1학년 정보 시간에 프로그래밍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정보 시간에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좀 배웠던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은데 이걸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가지고 최대한 쉽게 그리고 좀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여차저차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주 수많은 삽질도 많이 있었고요. 그 삽질 과정에서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지금 나눠드린 파일도 그렇고 제가 드리려는 그런 내용들도 뭐 일단 제 생각에는 꽤 괜찮은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저는 올해 1년 동안 인공지능 기초 수업을 지금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막 뛰어난 학생들이 아님에도 제가 이런 어떤 솔루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수업을 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내더라고요, 학생들이. 뛰어난 학생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이것이 분명히 어떤 괜찮은 것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그 주제로 삼았던 그 부제에 있었죠. 컴퓨터 비전 프로젝트하고 밑에 미디어 파이프라고 있었는데 그 미디어 파이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혹시 지금 늦게 들어오셔서 지금 강의 자료 링크를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링크를 드릴게요. 채팅창에 링크에 접속을 하셔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링크에 다 걸려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디어 파이프 여기 접속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뜹니다. 제가 미디어 파이프를 만난 것은, 그러니까 제가 알게 된 것이죠. 제가 알게 된 것은 한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2년 전쯤. 코로나 한참일 때. 어쩌다가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왜 기본적으로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닌데, 하나하나 다 봐야 되고, 사실 인지적 부하가 훨씬 더 걸리는 거죠. 애초에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영어로 되어 있다. 이러면은 뭐 진짜 진입 장벽이 뭐 겹겹이 쌓여 있다. 이렇게도 봐지는데요. 그래도 보다 보니까 뭐 괜찮아지더라고요. 아마 선생님들도 이거 만약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에이 뭐야 이거 나는 잘 못 보겠네.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정보생님들도 계시고 정보생 아니신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신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초등학생들하고도 실습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체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비주얼라이저라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 좀 해주세요. 비주얼라이저. 네, 상단에 보시면 비주얼라이저가 있어요. 클릭하시고요. 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요. New라고 있어요. New. New를 클릭하시고요. 뭐 제일 먼저 엣지 디텍션. 뭐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엣지 디텍션.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게 이제 각종 서비스들입니다. 엣지 디텍션부터 해서 페이스 디텍션 뭐 이런 것들 각각의 것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엣지 디텍션을 클릭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실행 버튼이 얘입니다. 지금 사람 모양.
얘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네, 저는 지금 그 줌 때문에 그러고 줌 카메라가 켜져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잘 안 되실 거예요. 카메라 끄고 하셔야 돼요. 저도 끌게요, 잠깐. 네, 엣지 디텍션. 이거 뭐 카메라가 두 개 있으신 분들은 안 끄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걸 보이시죠? 네, 이거를 화면 비율을 옆으로 이렇게 하시면 다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엣지만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를 채용을 하고 계신 거고요. 네, 사실은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컴퓨터 비전의 뭐 하나의 뭐 서비스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다른 거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페이스 디텍션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코드가 나오고요. 이 코드는 뭐, 이 미디어 파이프라는 사이트는 구글에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구글 대단하죠. 구글 없이는 정보 수업이 안 되는. 네. 여기 지금 페이스 디텍션에서 네, 사람 모양 또 실행을 하시면요. 네. 얼굴. 지금 한번 보시면 눈 찍혀 있죠, 점. 귀 찍혀 있죠. 그다음에 입 찍혀 있고 코 찍혀 있어요. 점이 찍혀 있는 거죠. 움직여도 인식이 잘 됩니다. 이거 오픈 CV 하르 캐스케이드 혹시 해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제 판단에는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제 판단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오픈 CV 하르 캐스케이드는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인식을 못해요. 이게 사람 앞면 얼굴을 인식을 못하는데 얘는 뭐 이렇게 해도 제가 물구나무까지는 못 써봤는데요. 뭐 인식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좀 빠르고요. FPS가 30까지 나와요. 네. 이게 이제 네트워크로 함에도 불구하고 FPS가 저 정도 나오는데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도 구글에서 모델을 엄청 잘 만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능이 꽤 괜찮죠. 그런데 학생들과 이것을 체험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교실에 있고요. 학생들 대상으로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을 그냥 단순히 그냥 체험하고 우와 우와 하고 끝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은 뭐 완성된 수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상상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어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우리 꿈꿔보자. 상상해보자. 그래서 뭐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아니면 글을 쓰게 하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할 거리를 한번 주자면 지금 눈, 코, 입, 귀에 점이 찍히잖아요. 그 점이 찍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것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갖고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채팅창에 글 남겨달라고 하면 싫으실 거죠? 네, 싫으실 거죠? 뭐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네, 아무튼 말씀을 제 목소리가 들리긴 하시는 거죠? 네. 표정, 표정. 표정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표정은 확실한 게 있어요. 진짜 표정, 저거 가지고 표정 만들 수 있겠다.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뭐, 그럴 수 있죠. 이거 얼굴이 이 박스가 몇 개인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요. 뭐, 제 감정인식, 네. 그러니까 이제 표정 가지고 감정인식을 하게 되는 것일 텐데요. 지금 이제 한정된 상황인 거예요. 눈, 코, 귀, 입 위치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김수빈 선생님, 뭐, 그런, 뭐, 말씀 좋습니다. 네. 정명진 선생님도, 지금 눈을 그렇죠. 집중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수빈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긴 한데요. 저는 이제 이걸 처음 보고, 사실 처음 보고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었어요. 이거 보고 뭐, 신기하다, 뭐, 그 정도에서 끝났죠. 그런데 뭘 만들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그것까지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좀 코드에 넣어놨어요. 자, 한번 보시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이쪽이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으로 한번 고개를 돌려볼게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그 화면 보시면서. 제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컴퓨터에게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 눈, 코, 입, 귀의 위치만 가지고 제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는지 아니면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는지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자, 학생들에게 이런 발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학생들에게.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오른쪽 눈과 오른쪽 귀의 거리가 줄어들어요. 한번 다시 보세요. 그쵸? 오른쪽 눈과 오른쪽 귀의 거리가 줄어들어요. 반면에 왼쪽 눈과 왼쪽 귀의 거리는 늘어나요. 이렇게. 그쵸? 반대로 왼쪽은 또 그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눈과 귀의 좌표값만, 그러니까 눈에 점 찍히는 것과 귀에 점 찍히는 것의 좌표값만 얻을 수 있다면, X, Y 좌표값만 얻을 수 있다면 제가 지금 오른쪽으로 돌렸는지 왼쪽으로 돌렸는지 혹은 위로 올렸는지 아래로 내렸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아, 이런 게 이제 단순히 체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 아, 코드를 당장 짤 수는 없어도 이런 정도의 추상화는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미션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뭐 바로 이제 정답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학생들과 수업을 하실 때는 이것에 대한 충분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한번 뭐 그 시간을 확보해 주시면 어떨까. 재밌는 대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위로는요. 위로 올렸을 때랑 정면 볼 때랑 차이점 한번 선생님들께서 직접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눈의 위치와 귀의 위치의 상대적인 거리 차이, 그게 달라져요. 고개를 내리면 눈이 좀 밑으로 가고요. 귀보다. 고개를 올리면 귀보다 눈이 높아져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뭐 이 인식률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웬만큼 성능이 나온다라는 거. 좀 이따 파일 실행시켜서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되니까요. 자, 이렇게 페이스 디텍션 한번 보셨고요. 헤어 세그멘테이션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별로 흥미가 없는데요. 이걸 처음 하는 학생들 저학년으로 갈수록 좀 더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머리 색깔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머리 색깔. 선생님들 색깔 바뀌셨어요? 요거 보시면 파일이 보면 하나 있어요. 에디트라고 해서 보이시죠? 여기에서 네, 6학년 반응 우와 네 그럴 거 네 해보셨다는 건가요? 그쵸? 정명진 선생님. 네. 요거 제일 밑에 내려보시면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면 헤어 세그먼트 예상이시라고요? 네. 헤어 세그먼트에서 제일 밑에 내려보세요. 여기 지금 파일, 에디트 파일. 이 러너 말고요. 러너 말고 에디트 파일이 제일 밑에 내려보시면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색깔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이 하나도 못해도 그쵸? 지금 하나도 못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도 못해도 여기서 이 지금 B가 뭐겠어요? RGB잖아요. 블루, 파란색이죠. 그래서 지금 제 머리가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파란색이에요. 보라색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또 발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컴퓨터에게는 파란색으로 했는데 왜 보라색처럼 보일까요? 선생님들 아시겠습니까? 제 머리가 검은색이잖아요. 검은색에 파란색 섞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다. 대답이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자 B를 0으로 바꾸고 제 머리를 빨간 머리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꾸셨나요? 바꾸시고 다시 실행을 시켜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컴퓨터가 지금 뭐 어디에도 이게 사람이고 이게 머리카락이고 요 부분만 바꿔줘, 요 픽셀만 바꿔줘 이렇게 명령 내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 사람의 머리를 감지하고 그 부분의 픽셀 값을 저렇게 방금과 같은 형태로 명령을 내린 것이죠. 학생들에게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개념을 아주 단순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리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한 번씩 바꿔보고요. 요거 바꿔서 이렇게 성공한 학생들에게 박수 쳐주면 어떨까요? 프로그래밍 한 거라고. 네. 한 거 맞지 않습니까? 코드를 수정했으니까요. 야, 그리고요, 다른 거 해볼게요. 지금 아까 전에 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핸드 디텍션. 그렇죠? 이거 말고 핸드 트래킹 하겠습니다. 핸드 트래킹. 핸드 트래킹. 네, 실행을 할게요. 네. 자, 이제 손 보이시죠? 손. 네. 이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구분을 해요. 그리고 손에 보면 점 찍혀 있죠, 점. 아니, 저는 이제 요즘 이런 거 보면, 아, 이 저 점 좌표.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점 좌표만 구할 수 있으면, 뭐 이런 거. 이 점 좌표만 구할 수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 이 핸드 갖고, 지금 이게 핸드 그 서비스인데, 핸드 갖고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학생들이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보에서 파이썬만 배운 학생들, 다른 거 하나도 안 배우고 파이썬만 배운 학생들하고도 컴퓨터 비전 가지고 뭐 거창한, 그게 뭐 제목이 뭐 컴퓨터 비전이긴 하지만 사실은 프로그래밍이잖아요. 소프트웨어 교육인 거죠. 네. 그런 연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손에 그 좌표값 구해서 그것을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김유정 선생님, 마우스 대신 사용할 수 있겠죠. 그거 만들어 놨어요, 선생님. 마치 뭐, 대답을 부탁드린 것 같은, 네, 티키타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부탁드린 적은 없고요. 김유정 선생님께서 아마 이걸 보자마자 그런 상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걸로 마우스로 좀 바꾸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그것도 제가 파일로 만들어 놨거든요. 네. 네, 저기 있네요, 파일. 오케이. 네. 그다음에 다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리스. 네, 아이리스. 네, 요거 하셔서 실행 한번 시키세요. 얘가 조금 로드가 좀 많아요. 자, 네, 네. 얘가 조금 이게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인식하고 긁어가야 되는 게 이 이미지에서 긁어가야 되는 게 많아서 그런지 FPS가 저렇게 뭐 낮게 나오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낮은데요. 네. 그쵸. 원래는 괜찮은데, 이제 괜찮아졌네요. 아마 잠깐 네트워크 상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되는데, 아까 전에 표정이나 뭐 감정인식,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이 서비스 갖고는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눈에 비친 그 사람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이잖아요. 안면 근육의 움직임. 그런 거라면 지금 이렇게 저 찍혀 있는 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의 지금 뭐 현재 상태, 어떤 감정 상태, 여기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서 입을 한번 벌려보세요. 네, 입술 따라서 입이 벌어지는 것도 아실 수 있고요. 가까이 가서 눈을 크게 떠보셔요. 카메라에 가서 눈 크기도 떴는지 감았는지도 이제 간단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위치의 점들의 좌표, 그 좌표값, 그 좌표값들의 배열, 상대적인 위치의 어떤 배열, 그것들이 이 사람의 어떤 지금의 감정,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학습을 시켜보면 어떨까. 참 안타깝고 죄송하게도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제가 못 갔어요. 뭐 4차 그런 걸 좀 해보고 싶고 제가 지난 2년간 삽질을 워낙 많이 해봐서 이제는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그냥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문제예요. 이번 겨울방학 때 뭐 도전을 해서 이런 것 가지고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뭐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진 선생님. 선생님 파이썬 좀 하실 수 있잖아요. 좀 하셔서 같이 해요. 네, 그 함께 뭐든. 자, 마지막입니다. 요 포즈 트래킹 한번 해보시죠. 포즈 트래킹. 여기 지금 체육과 선생님 한 분 계신 것 같았어요. 울산에 계신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네. 그, 제가 이것도 코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네. 손 들어 주셨네요. 김동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이것을 제가 소스 코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이것도 제 아직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전 이거 갖고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골프를 배우고 있거든요. 최근이 아니죠. 아주 오래됐는데, 잘하지 못해요. 이 포즈, 지금 제가 더 뒤로 가면, 더 이렇게 뼈다귀가 이제 잡히는데요. 원래 다리까지 다 잡혀요. 다리까지. 이거 갖고 해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골프 자세. 지금 이렇게 옆으로 돌았을 때 이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잡아줄 수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좀 아시는 분들, 골프 지금 좀 배우시는 분들은 왜 골프존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골프존에서 AI 골프 트레이너를 최근에 출시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스마트폰으로도 돼요. 그래서 뭐 어드레스 자세 아니면 스윙 자세를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거기 AI 그 에이전트에 밀어 넣으면 이 사람의 골프 자세를 판단해서 알려줘요. 뭐 당신은 뭐가 문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신은 몇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이런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포즈도 함께 연구의 대상인데 안타깝지만 오늘 제가 드릴 파일에는 네, 이 포즈로 뭔가를 한 것은 없습니다. 네, 사실은 좀 더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걸 아직 뭐 말씀드릴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여기 페이스 디텍션하고 핸드 트래킹, 네, 요 두 가지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까지가 이제 컴퓨터 비전 체험하기였고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함께 뭐 비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요, 한번 살펴보고 이런 것이 인공지능의 어떤 한 분야이고 이것을 이용하면 뭐 어떤 것들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와 함께 학생들의 상상력을 한번 끌어내보는, 그래서 그림을 그리든 뭐 글을 쓰든 뭐 괜찮지 않습니까? 어떨까요? 미술 시간에 그렇잖아요. 미술 시간에 미술 선생님께서 이런 것을 한번 보여주시고 상상해보자.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것을.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보여주시고 그 국어 선생님이 프로그래밍까지 하시기엔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그런 것이 뭐 융합의 어떤 그 방향이 아닌가. 짧은 소견에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요거 끄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체험하는 거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기 미디어 파이프 사이트에서 소스 코드를 긁어와서 실제로 선생님들 컴퓨터에서 실행시키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들 컴퓨터에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거 아마 이제 정보 선생님들께서는 다 설치가 되어 있으실 텐데 그 정보 선생님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 초등생님도 계시니까 네, 이것을 잠깐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파이썬 설치는 기본적으로 네, 파이썬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링크 걸어놨습니다. 거기에 접속을 하시고요. 지금 요거를 다운받으시면 안 돼요. 보니까 이제 3.11 버전은 최근에 나왔거든요. 3.11.1이죠. 이렇게 1.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 최근 버전인가 보다. 최근에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파이프 패키지를 지원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미디어 파이프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파이썬 새로운 버전에. 그래서 좀 예전 버전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윈도우즈로 들어가시고요.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지금 3.10. 제가 3.10.8. 네, 요거 하시죠. 3.10.8 버전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요거. 아시겠죠? 어떻게 들어왔는지. 다운로드 가셔서 다운로드에서 윈도우즈 누르셨고요. 내려보시면 3.10.8 네, 3.10.8 버전의 여기 윈도우즈 인스톨러 64비트짜리 요거를 선택하셔서
그러면 이제 클릭하시면 뭐 설치 파일 다운로드 되고요. 그 설치 파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실행을 시키시면 요런 인스톨 그 화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하셔야 돼요. 네, 요 부분. 네, 잠시만요. 및 확대가 네. 네. 요 패스 설정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패스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인스톨 now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조금만 더 가지시고 설치를 하시면 네, 금방 설치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설치를 하시는 동안 그거랑 별개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파이썬 가지고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더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이제 뭐 정보 선생님들 중에도 파이썬이 조금은 이제 덜 익숙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C 언어가 우리가 원래 주력이 C 언어였으니까요. 그러다 파이썬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이미정 선생님, 아니요, 안 까셔도 될 것 같아요. 3점, 10.4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죠. 그걸로 하다가 정 안 되면 그때 다시 네, 하는 걸로 3점, 10.4 좋습니다. 될 것 같아요. 어, 그 파이썬이 좀 낯선 부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저는 꽤 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가 자꾸 안 되는 게 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삽질을 너무 많이 해봐서 이거는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저처럼 그렇게 뺑 돌아서 오진 않았을 그렇게 안 오셔도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은 지금 파이썬이라는 것은 되게 이상하게도 이게 왜 이상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제 컴퓨터에 폴더예요. 지금 보시면 파이썬 3.9 버전이 깔려 있고요. 저는 3.10 버전도 깔려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3.11 버전도 깔았어요. 그래서 제 지금 컴퓨터에 파이썬 폴더에 가면 이렇게 폴더에 3개의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뭐가 이상하냐면요. 보통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깔고 나면 그 다음 버전을 깔면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3.9 다음에 3.10을 깔면 3.9에서 3.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아니에요. 그냥 3.9 설치한 다음에 3.10을 깔잖아요. 그러면 아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3.10을 깔아버려요. 아예 다른 거죠. 처음에 제가 실수했던 게 뭐냐면 3.9 깔고 3.10을 깔았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자꾸 3.9 버전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3.9에 뭘 설치를 하려고 아무리 설치를 해도 3.9 가지고는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3.10에 설치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셔도 다음 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전이 여러 버전이 있을 경우 그것을 완전히 깨고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저처럼 무한 삽질을 해서 이걸 전부 다 이걸 이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싹 다 지우고 하나만 놔둬놓고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주로 가상 환경 설정을 해서 그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삽질을 너무 많이 해서 꽤 이해를 했어요. 그 이해한 부분을 저희 선생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그냥 그런 겁니다. 다시 버전 확인하는 방법을 수시로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왜 선생님께서 수시로 하셔야 되냐면요. 학생들 가르칠 때 학생들이 자꾸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음, 잠시만요. 이 컴퓨터를 주화면으로 바꿔 놓을게요. 제 모니터 4개입니다. 학교에 있어서요. 어디 갔을까요? 네. CMD 창 열어주세요. CMD. 왼쪽에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요. CMD라고 치시면 명령 프롬프트가 나오죠. 명령 프롬프트에다가 자, 파이썬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는 동안 아마 설치를 하셨을 거예요. 설치하신 분들은 여기에
python, 파이썬이라고 치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실행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파이썬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프롬프트, 여기 이제 화살표 3개를 프롬프트 기호라고 부르잖아요. 프롬프트가 뜨고 입력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버전이 나오시죠? 학생들이 뭔가 파이썬으로 뭘 하는데 잘 안 된대요. 분명히 설치했는데 안 된대요. 그러니까 모듈을 설치를 했는데 안 된대요. 그럴 경우 바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cmd 창 열고 파이썬 쳐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버전 확인 좀 해봐. 버전이 3.10.8. 네가 생각하는 그 버전이 3.10.8 맞아? 거기에 지금 자꾸 네가 뭘 하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지금 시작 버튼 누르면 프로그램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P에 가보면 파이썬 3.9 있죠? 3.10이 있어요. 3.11이 있어요, 저는. 3개를 설치해 놓은 상태인 거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어떤 파일을, 음, 네, 이걸 해볼게요. 제가 어떤 파일을 하나 열려고 우클릭을 해요, 이렇게. 우클릭을 하고, Edit with idle로 갔어요. 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3.10, 3.11, 3.9. 어떤 버전으로 열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기는 3.9 버전으로 열었어요. 3.9 버전 열고 이걸 가지고 뭘 하는데 이게 지금 패키지가 없어서 모듈 패키지 뭐 같은 말로 쓰겠습니다. 이 뭐 패키지가 없어서 이거를 pip 인스톨 하려고 그러니까 설치를 하려고 여기에다가 pip 인스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쳤어요. 그렇게 쳤는데 자 보세요 선생님. 지금 3.9 버전으로 전 열었잖아요. 지금 방금 3.9 버전 여기 보이시죠? 여기 3.9 버전으로 열었어요. 그런데 지금 컴퓨터는 바로 지금 그 인식하고 있는 게 3.10 버전인 거예요. 아,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깨닫는데 한 1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항상 하다가 안 되면 실제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1년 전만 해도 이거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학생들 실습하다가 다 지우라고 했어요. 파이썬 다 지우고 버전 하나만 깔고 하자. 우리 똑같이 하자. 그래서 어떤 수업을 할 때는 아예 싹 다 지우고 처음부터 저랑 같이 설치하고 이런 수업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웃긴 건데 저 같은 실수를 저 같은 그런 좀 힘든 일을 겪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네, 잠시만요. 꺼버렸나?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에 파이썬이라고 치고 이렇게 저기 버전 확인하는 그런 뭐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확인을 하셨으니까요. 저 이제 따라서 해보세요. pip install, pip install, media pipe, pip install media pipe. 네. 하고 엔터를 쳐주세요. 저는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마 설치가 처음이신 분들은 쭉 뭐가 나올 거예요. 아, 제가 말씀을 좀 안 드렸네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 다시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일단 뭐 설치가 되고 있는 중이시면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혹시 그, 뭐,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오픈CV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오픈CV 모듈이, 지금 미디어 파이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약간 번들처럼요. 그래서 이게 오픈CV가 원래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분들이 나중에 미디어 파이프를 설치를 했을 때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뭐 때문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래 오픈CV가 선생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분들이 나중에 미디어 파이프를 설치하는 순간 미디어 파이프에 같이 갖고 있던 오픈CV가 설치가 안 되고 그 이전에 깔아놓은 오픈CV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이 미디어 파이프가 실행을 하는 동안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과 이게 호환이 되면 좋은데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자, 그럴 때 대처하는 방법. 지금 이미정 선생님 PIP 한번 쳐보실래요? 이렇게. PIP 엔터. PIP 엔터를 쳤는데도 신텍스 에러가 뜨시나요, 혹시? 다시 해볼까요, 제가?
PIP. PIP. 아, 네네. 그러면 그런 경우 제가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혹시 PIP를 넣고 혹은 아까 파이썬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는 분들은 좀만 기다려 주세요. 그것도 수정하는 방법을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말씀을 드리면 pip uninstall, uninstall. 지금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기존에 오픈CV가 있던 분들이 미디어 파이프를 나중에 깔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uninstall 일단 그 미디어 파이프를 삭제를 해야 돼요. uninstall 미디어 파이프 하면 미디어 파이프를 삭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yes 삭제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삭제를 했어요. 이제 미디어 파이프 삭제했죠. 그 다음에 또 뭘 삭제해야 될까요? uninstall opencv python.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uninstall opencv python. 이렇게 하시면 네, 저는 이제 따로 오픈CV를 설치를 해놓은 게 아니라 더 그런지 네, 미디어 파이프 삭제하니까 얘도 같이 삭제가 됐던 것 같아요. 오픈CV가 아예 없었다고 나오네요.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나오시는지 한번 네, 이렇게인가? 네, 이것도 아니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픈CV를 이제 삭제를 하셨다면 그 다음에 다시 pip install 미디어 파이프를 설치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기존에 오픈CV 없애버리고 미디어 파이프만 설치를 하면 네,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그러면 오픈CV도 같이 이제 그에 맞는 호환이 되는 버전으로 설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할 것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설치를 하셨으면 확인을 한번 해보실게요. 파이썬 끼시고요. 그럼 파이썬이 실행이 되죠. 파이썬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임포트 여기 뭐 강의 자료에도 있는 내용이니까요. 임포트 미디어 파이프 임포트 미디어 파이프 해서 저처럼 에러 메시지가 안 뜨면 이상 없이 된 것입니다. 뭐 다들 잘 되시나요? 네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이제 준비가 되신 거고요. 지금부터 어, 음, 박현정 선생님도 아마 매플롭립이 요거 설치될 때 그러니까 미디어 파이프 여기 설치되는 여기에 보시면 매플롭립도 이 안에 이제 번들로 같이 들어있지 싶어요. 그런 경우라면 아까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저것만 인스톨하고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니면 박혜정 선생님, 혹시 오늘 방금 파이썬 설치하셨어요? 아니면 이전에 설치하셨어요? 네, 그렇죠. 이전에 하신 거죠. 그러면 오늘 그 버전 아까 3.9.8, 3.10.8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3.10.8로 얼른 한번 설치해 보시겠어요? 그거 설치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ip install 미디어 파이프만 하시면 돼요. 뭐 다른 거 하실 필요 없고 그렇게 하시면 3.10.8에서는 계속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전부 다 버전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러면 다시 이제 이미정 선생님의 아까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게 파이썬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 파이썬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 요거를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아, 네, 지금 최명호 선생님도 같은 그거예요, 지금 이미정 선생님과 제가 그거를 함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걸 함께 지금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다른 분들 중에 어떤 선생님은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여기에서 핍을 하면 핍이 저처럼 어떤 그 특정 명령어로서 이렇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뭐 배치 파일이 아니라라는 아니 뭐 그런 어떤 에러 메시지가 뜬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왜 그런 문제이냐라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걸 이해하는데 한 2년쯤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정말로요. 왜냐하면 찾아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에러 뜨면 다 지우고 다시 하고, 다 지우고 다시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어쩌다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파일 탐색기 하나 열어주세요. 파일 탐색기 하나 열어주시고요. 먼저 C 드라이브로 가보실게요. C 드라이브. C 드라이브. 아, 네네. 설치, 그쵸. 이게 경로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경로 찾는 게. 네. 이렇게 C 드라이브 가셔서요. 사용자라고 보이시죠?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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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는 아마 이제 선생님들 컴퓨터마다 다 이름이 다 따로 있잖아요. 저는 유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생님들 지금 사용하고 계신 컴퓨터의 이름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시면 이런 파일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파일들 중에 이걸 한 번도 안 하셨으면 제가 지금 앱 데이터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앱 데이터. 그런데 앱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숨김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기 설정에 숨김 항목이 이게 해제가 되어 있으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앱 데이터. 다시 말해서 숨김 항목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숨김 항목도 보여달라는 뜻이죠. 보여달라. 네, 이렇게 숨긴 항목을 클릭을 하시고 보시면 이제 앱 데이터가 나오시죠. 앱 데이터를 네,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컬. 지금 위에 이게 경로가 나오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로컬.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그램스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이썬. 드디어 찾았습니다. 파이썬. 여기에 설치가 돼요. 새로운 버전을 깔 때마다 여기에 설치가 되는데. 물론 설치를 할 때 우리가 뭐 C 드라이브 아니면 D 드라이브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는 있어요. 설정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학생들한테 그렇게 설정을 하라고 뭐 애초에 그렇게 통제를 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뭐 상관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어떤 특정 폴더에 설치를 하고 하다가 이게 너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 복잡하다라는 것은 아마 해보시면 그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냥 디폴트로 설치하고 그냥 이 경로를 그냥 외우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경로를 외우자. 이제 외워져서 너무나 이제 익숙한데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3.10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10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면 여기 파이썬 보이시죠? 그죠? EXE 보이시죠? 네. 우리가 아까 CMD 창에요. CMD 창에 제가 여기다가 어떤 경로에서든지요. 지금 이게 유저라는 폴더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지금 유저라는 그 디렉토리 안에서 근데 디렉토리 안에 내용을 이렇게 보니 여기에 파이썬이라는 그 실행 파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엔터를 치면 파이썬이 실행이 되는 걸까요? 사실 여기서 파이썬을 엔터를 쳤을 때 컴퓨터는 어, 지금 여기 이 폴더 위치에 있는 이 파이썬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실제로는. 네. 이게 아까 전에 그 여기서 우리가 패스 설정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패스 설정. 우리가 이 패스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전에 그 이미정 선생님과 최명호 선생님이 핍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패스 설정을 안 하셨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하실 때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전에 설치하실 때 저거를 체크를 안 하시고 설치를 해버리셨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학생들도 마찬가지. 예, 그런 어떤 문제 상황에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기 대처하는 방법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여기 스크립트라고 있어요. 스크립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크립트 이렇게 들어보시면 여기에 보면 핍 보이시죠? 핍.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서 핍이라고 치는 거 있죠? 여기. 도대체 핍이 어디 있길래 핍하면 저렇게 나오지? 이런 뭐 궁금증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애초에 그런 궁금증도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 핍이 여기에 있는 핍입니다.
그러면 여기 3.10 이것도 되나? 그렇죠? 3.10 핍 3.10이 되려나? 핍 3.10 이렇게 해보는 거죠. 됩니다.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는 같은 거니까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가 파이썬 310 이 폴더와 스크립트 폴더에 있는 핍과 파이썬 요 두 가지 실행 파일은 exe 파일은 어떤 경로에 있든 제가 지금 이 위치가 어떤 경로에 있든 간에 저게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경로 설정, 패스 설정 때문인데요. 패스 설정을 지금부터 저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밑에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요. 여기에 환경이라고 쳐주세요. 한글로. 환경. 환경이라고만 치시면 아니요. 이미정 선생님 그게 아니라 저기 원래 그 폴더에는 핍 그 실행 파일이 있어요. 있는데 컴퓨터가 거기 있다라는 걸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스 설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패스 설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스크립트 안에 여기에 이 파일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서 핍 했을 때 실행이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 폴더 안에 핍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방법은 바로 패스 설정이다. 자, 이런 것이고요. 자, 여기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시스템 속성. 그러니까 뭐 이제 환경이라고만 치시면 되니까. 네. 그다음 밑에 보시면 환경 변수가 있죠. 혹시 지금 오시다가 놓치신 분들은 나중에 이게 동영상 돌려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정보 선생님들은 이거 모르시면은 꼭 돌려보셔서 이거 마스터 하세요. 네. 그래야 정신 건강이 이로워요. 아니, 진짜 예전에 안 될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환경 변수에 오시면 여기 시스템 변수라고 있어요, 밑에. 그럼 일단 위에 거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사용자 변수인데 여기 패스 있죠? 보이시죠, 패스? 더블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3.10, 그쵸? 310. 아까 전에 봤던 그 경로예요. 유저, 앱 데이터, 로컬, 프로그램스, 파이썬 310, 스크립트.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이런 경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더블 클릭하면 이 경로가 나와요. 자, 이미정 선생님과 아까 최명호 선생님. 여기 지금 이거 보이세요, 혹시? 여기에 없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크립트까지만. 네. 그러면 그 스크립트까지 있으시면 이걸 더블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 하시고요. 여기다 붙여 넣으시고요. 스크립트를 지우고 요만큼만 하고 엔터를 딱 치시면 되겠죠. 그러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래 설치될 때마다 패스 설정을 하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혹시 이거 지금 둘 다 없으신 분들은 네, 이게 둘 다 그것도 있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일단 네. 뭐 밑에 또 다른 것도 설정을 해야 돼서요. 네네네. 일단 요렇게 이게 만약에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까 찾아갔잖아요, 열심히. 요거 여기 위에 이제 경로 창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컨트롤 C 하세요. 이걸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다시 패스 설정에 가셔서 새로 만들기에 붙여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돼요.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돼요. 환경 변수 편집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 스크립트 폴더 하나. 왜냐하면 스크립트 폴더에 PIP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네, 여기 안에도 아까 파이썬이라는 이 실행 파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이거는 정보생님들이 아니시면은 사실은 그냥 가만히 그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마음 편하게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뭐 그냥 저기 소스 코드 실행하시는 것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스템 변수라고 있는데 이것도 수정하셔야 돼요. 보시면 패스 있죠? 좀 내려보시면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내리시면 패스가 있고요. 여기 이게 더블 클릭해 보세요. 여기에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에도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저처럼.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기서 파이썬 이렇게 실행하면 3.10 버전 실행된 거 보이시죠? 3.10 버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거 없으신 분들, 경로 없으신 분들은 경로 지금 추가하셔야 돼요. 여기 둘 다. 제가 여기에 3.9 버전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3.9. 그리고 여기에 3.9를 넣어볼게요. 네. 그런 다음에 확인 눌렀어요. 그런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를 다시 실행시켜야 돼요. 그래서 파이썬 누르면 이번에는 3.10이 아니라 3.9 버전 실행이 되죠. 네. 사실 이렇게 맞출 줄 아셔야 됩니다. 이 패키지 같은 거 막 설치하시다 보면 뭐가 자꾸 꼬이고 안 되시는 것은 전부 다 저거. 이게 뭐가 지금 안 맞아서 그 안 맞는 건 결국은 패스 설정. 그런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지금 그 무슨 버전으로 작업하고 있지? 항상 이렇게 파이썬으로 이거 보시고요. 이렇게 보신 다음에 나 지금 오늘 3.9가 아니라 오늘은 3.10을 좀 하고 싶어. 그러시면 그 시스템 환경 변수에 가셔서요. 요거를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밑에 지금 시스템 변수죠, 저는. 지금 시스템 변수에서 얘를 39가 아니라 310. 얘를 310. 네. 아니, 컴퓨터 비전 배우려고 왔는데 무슨 이런 패스 설정 이런 거나 하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선생님. 진짜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미디어 파이프 가지고 뭘 하게 되는 그 무수한 세월 동안 아주 큰 난관이 결국은 여기서 비롯된 거였어요. 그걸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이것만 제대로 알았더라도 지금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뤄내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였고요. 자, 이미정 선생님 이제 성공하셨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왜 안 됐던 거고 이제 또 왜 되는지 이게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pip 인스톨 미디어 파이프까지 이제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이제 딱 1시간 남았어요. 기가 막히게 타이밍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파이썬 안 치고 pip 하면 다시 에러가 뜬다고요? 그건 어떤 의미이실까요? 아니, 그냥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네, pip 이렇게 하시면 이런 게 뜨나요, 혹시? 에러가 뜨나요, 혹시? 일단은 지금 상황 그 상태에서는 된다고요? 그러면 pip 인스톨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 네, 김수희 선생님 맞습니다. 파이썬이라고 이미정 선생님 pip 인스톨은 파이썬 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선생님 일단 이미정 선생님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것 지금 이렇게 하신다면 여기다 pip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 pip 인스톨은 그냥 여기 윈도우에서 하는 거예요. 파이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여기서는 이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프롬프트 창에서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거라서 여기서는 pip이 아니라 여기서 pip을 해야 되시는 거고요. 지금 김수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해하시기 맞아요. 어떤 경로에서든 이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방법이 방금 그 시스템 환경 변수에서 설정한 그 패스 설정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이걸 다 알고 계셨던 분들은 네, 그냥 한번 리마인드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분명히 지금 말씀은 안 하시는데 오호 저거 내가 이때까지 안 됐던 게 저거였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문성원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웬만큼 미디어 파이프도 설치가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그 미디어 파이프 사이트에서
이제 실제로 선생님 컴퓨터에서 이것을 돌려보는 그런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에 접속해 주세요. 이 링크가 아까 뭐 그 파이썬 미디어 파이프 그 사이트로부터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그 들어가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까 전에 우리 비주얼라이저 실습했던 거잖아요. 애초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링크로만 해놓으면 나중에 이거를 네, 미디어 파이프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죠? 미디어 파이프 구글에다가 미디어 파이프 얘가 나오고요. 또 내려보시면 얘가 나와요. 얘 말고요. 얘로 오시면 비주얼라이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들어와 보세요. 이게 아까 전에 보셨던 거잖아요. 비주얼라이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파이썬 코드 갖고 뭘 해보고 싶으시면 여기서 파이썬이라고 보이시죠? 얘를 누르시면 돼요. 얘를 누르시면 여기로 오게 됩니다. 이게 아까 전에 왔던 사이트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미디어 파이프 인 파이썬이라고 적혀 있죠? 좀 내려보시면 좀 더 내려보시면 여기 이게 있어요. 이만큼. 야, 이게 뭐지?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 사이트 와가지고 뭐 파이썬으로 뭐 할 수 있다길래 여기 들어왔어요. 보고 처음 보자마자 껐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이게 뭐지? 막 이랬어요. 그런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자, 지금 미디어 파이프 인 파이썬으로 오셨고요. 좀 더 내려보시면 이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요 일곱 개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일곱 개. 실제로 파이썬으로 이제 선생님들 로컬 컴퓨터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게 요 일곱 개고요. 밑에 보시면 구글 콜앱이라고 있죠. 콜앱에서는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콜앱에서는 그 동영상이 안 돼요. 전부 다 정지 이미지. 정지 이미지만 갖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조금 재미가 없잖아요. 극적인 효과를 주려면 아무래도 동영상이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요렇게 이 지금 일곱 개에 대해서 어떻게 선생님들께서 이걸 실행시킬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페이스 디텍션 요거 클릭해 보세요. 짠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돼요. 파이썬 솔루션 API 보이시죠? 그리고 소스 코드 이렇게 있어요. 진짜 너무 친절한 사이트 아닙니까? 진짜? 네. 이게 한 번만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파이썬을 좀 하실 줄 알면은 금방금방 하실 거예요. 뭐든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제일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미디어 파이브 페이스 디텍션 요거 번역해서 한번 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번역해서 읽어보시고요. 지금 사람들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지금 APIs라고 적혀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지금 소스 코드에 대한 내용들 중에 특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한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거는 어쩌고, 그거는 어쩌고, 그건 어쩌고 뭐 이런 설명들이에요. 그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이고 이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보지도 않고 이것부터 했었는데 나중에 차근차근 이걸 읽고 나니까 훨씬 더 이해가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이거 긁어보세요. 긁어보시고요. 싹 다 긁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파이썬 열어볼게요. 우리 뭐 3.10.8 버전에서 아까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3.10으로 할게요. 3.10. 저 3.10. 아까 선생님들 그 3.10에다가 pib 인스톨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실컷 미디어 파이프 pib 인스톨을 3.9에다가 해놓고 만약에 3.9에다가 하셔놓고서는 이거 할 때는 3.10으로 열어서 실행을 시켜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3.10에다가 설치를 했으니까 3.10 아이들 보이시죠? 아이들 실행시키시고요. 그럼 열리잖아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짠, 붙여넣었어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잠깐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for static images라고 나오죠. 스태틱 이미지는 뭐 정지 이미지라는 뜻이잖아요. 요만큼을 날려버려요. 지워버리세요. 자, 지워버리시고요. 요거 남았잖아요. 하나도 건들지 않고 실행시켜 보세요. F5번 아니면 run 누르시고 제일 위에 run 모듈이라고 F5번 선택하시면 저장하라고 나와요. 저장하세요. 아무 때나 전 바탕화면에 아무렇게나 저장을 하겠습니다.
하고 실행 하시면 실행되실 거예요. 여기서 뭐 에러 메시지 뜨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이고, 저기 있네. 이렇게 보이시죠? 혹시 다들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 되세요? 네, 아니요라고 하시니까 당황스럽긴 한데. 네, 저기, 어, 일단은 이미정 선생님은 지금 문제가 제 생각에는 그냥 파이썬 있는 거 지우시고, 네, 아니면 새로 까시고, 새로운 버전으로, 다른 버전으로 3.10점대나 아니면 3.9 버전, 3.9 버전이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3.9.8, 뭐 이 정도로, 아니면 3.9.10, 그 정도로 새롭게 설치를 하시고 차라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거 3점, 얼른 지금 파이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윈도우즈 가셔서, 다운로드 윈도우즈 가셔서 3.9점대 버전으로, 네, 설치하시고. 지금 김수희 선생님은 원래 3.10.5가 설치되어 있으셨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픈 CV가 원래 그러니까 CV2가 오픈 CV거든요. 원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미디어 파이프를 설치를 하면서 오픈 CV 간에 이제 버전 충돌이 그렇게 일어난 것 같아요.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CV를 언인스톨 하시고, 미디어 파이프도 언인스톨 하시고, 오픈 CV도 언인스톨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미디어 파이프를, 네, pip uninstall 미디어 파이프, 그 다음에 pip uninstall 오픈 CV. 오픈, 적어 드릴게요. 오픈, 아까 전에 uninstall 오픈 CV,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설치하신 다음에 다시 pip install 미디어 파이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두 분 저렇게 설치하시는 동안 다른 분들은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점 찍히잖아요. 이렇게 빨간 점. 저 점은 도대체 어떻게 찍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하던데, 저 점 찍는 거, 그리고 저 점의 어떤 좌표, 그것도 막 궁금해. 좌표 값을 얻고 싶어. 그런 거. 자, 그런 걸 보고 싶으시면, 네네. 혹시 진양옥 선생님도 혹시 뭐 버전을 새로 지금 이번에 깔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걸로 하신 건가요? 아, 그 이슈가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선생님 경로에 보시면 한글이 있잖아요, 지금. 한글이 있으니까 저런 에러가 떴어요, 경로에. 한글. 지금 선생님, 지금 한글이잖아요, 지금. 유저 다음에.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맞아요. 한글이니까 저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음, 이 경로에서, 아이고, 사용자 다음으로 유저 대신에 여기에 한글이 있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참 애매한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진양욱 선생님 어떻게 하시냐면, 다음에 파이썬 새로 설치하실 때 경로를 디폴트로 하지 마시고, 그, D 드라이브에 설치를 하세요. D 드라이브. D 드라이브에 바로 설치를 하시면 그 경로상에, 그게 없잖아요. 한글이 들어갈 그게 없잖아요. 아마 그렇게 하셔서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네, 하겠습니다. 요 점 위치 이거 어디서 하는지 한번 들여다 볼게요. 네. 자, 요거 아직 안 끄셨죠? 스크립트.
네, 요거 우리 경로 이건 끄지 마세요. 계속 보실 겁니다. 3.10 버전 파이썬 여기 들어오셔서 우리 지금 이거 계속 보고 있었고요. 여기에서 LIB라고 보이실 거예요. LIB. 네, LIB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고 쭉 내려 보시면 뭐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서 사이트 패키지스라고 있어요. 사이트 패키지스. 네. 여기 들어가 보세요. 여기 사이트 패키지스. 혹시 이전에 여기까지 들어와 본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여기까지 들어와 본 적 있으신 분들은 뭐, 네. 전혀 뭐 제가 더 뭐 드릴 말씀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이신 분들은 이 지금 파이썬 설치해 놓고 또 패키지가 우리가 pb 인스톨해가 뭘 설치를 한 다음에 그냥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요. 뭘 설치하신 다음에 그 파일은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를 궁금해 하시면서 자꾸 들여다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미디어 파이프 우리가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pb 인스톨해서 pb 인스톨 미디어 파이프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폴더가 생겨요. 이렇게. 여기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이런 파일들이 생기고요. 이런 파일들 중에 자, 경로까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lib, 사이드 패키지스, 네, 미디어 파이프.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이썬으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솔루션스라고 있어요. 솔루션. 그럼 선생님들 궁금하신 게 생길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알게 됐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코드 보면서. 코드에 나와 있거든요. 솔루션까지 들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드로잉 유틸스라고 있어요. 드로잉 유틸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거죠? 근데 구글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패키지 pb 인스톨 할 때 설치가 된 것이죠. 이 안에 들여다보면 조금만 내려보세요. 드로우 디텍션이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드로우 디텍션 함수. 야, 이 정도는 뭐 저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파이썬 배우면 다 배우잖아요, 함수. 좀만 더 내려보시면 여기에 이게 있어요. cv2.circle 보이죠? 보이시죠? circle. 얘인가? 하고 주석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주석 처리. 얘인가? 하고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 컨트롤 S. 저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지금 주석 처리를 한 거예요. 날려버린 거죠. 그런 다음에 얘를 끄시고요. 얘 끄시는 방법은 쉘창을 꺼버리면 됩니다. 쉘창 꺼버리시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드로잉 유틸스는 놔둬놓고요. 아까 전에 얘를 아이고 이게 아니라 네 이거죠. 아까 전에 우리 저기 미디어 파이브 사이트에서 이제 페이스 디텍션 그 코드를 긁어와서 이제 실행시킨 거였잖아요. 얘를 가지고 다시 실행시켜 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떠요, 이제. 이제 점 안 찍혀 있죠. 네. 그러면 저 부분이 맞다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이거였어요. 제일 처음에. 이게 궁금한데 뭘 건드려 보면 좋을까? 엄청 삽질하다가 저거 딱 건드려서 지금 점 날린 다음부터가 이제 뭐 아주 그 좀 더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그런지 쉽게 쉽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이게 좀 안타까운 게 패키지 그냥 원본 패키지에서는 지금 네모칸을 만들어 주는데 이 네모칸의 위치 좌표값은 안 줘요. 그냥 이 패키지 안에서 제가 아는 한은 그래요. 좌표값을 받아야지 뭘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 얼굴을 이렇게 뭐 잘라낸다거나 그런 걸 해보려면 이 좌표값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걸 렉탱글이라고 하잖아요. 렉탱글에 오른쪽 위과 왼쪽 아래에 그 좌표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걸 구하는 방법, 뭐 그런 걸로도 삽질을 뭐 한참을 했던 그런 기억이 또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패키지 설치해놓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안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건드려 보시라.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이제 그 풍성한 수업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도대체 저는 저기에 어떻게 접근을 한 것일까요? 어떻게 접근을 한 것이냐면요. 여기 코드에 보시면 답이 적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임포트 미디어 파이프 있죠? 그렇죠? 그걸 MP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파이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 파이프를 np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오겠다. 그리고 np.solution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np.solution. 솔루션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솔루션. 그래서 찾았어요,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미디어 파이프까지는 들어왔는데 여기 아무리 찾아도 솔루션이 안 보였어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한참 찾다가 여기 안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니까 여기 솔루션이 있더라고요. 아, 이건가? 하고 들어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 알게 됐어요. 여기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에 있는 내용들이요. 자, 보시면 드로잉 유틸스라는 것도 있죠. np solutions 드로잉 유틸스. 여기 드로잉 유틸스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페이스 디텍션 여기 또 있어요. 아, 지금 이 소스 코드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다 저기서 갖고 오는 거구나. 바꿔서 얘기하면 저것들만 건드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네, 그러면서 하나 둘씩 이제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그렇게 만들다가 이것저것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만들어 놓은 것들이 거기에 있어요, 선생님. 이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아까 괜히 껐네요. 그거를 보여드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그 다운로드 받아놓은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다. 아까 실습 파일 다운로드 받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실습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실습 파일. 다들 받으셨죠? 실습 파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채팅창으로 실습 파일 링크 한 번 더 올려드리고, 네, 이 파일이고요. 이게 이제 오늘 선생님들께 드리는 선물, 네, 선물. 네, 좀 가짜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외람되지만 저는 이거, 네, 제 엄청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제가 진짜 2년 동안, 이거, 네. 사실 뭐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것은 아닌데, 목숨 걸고 이런 걸 합니다. 잠 안 자고 하니까요. 예, 그렇게 하면서, 네, 제가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쓰시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다 제가 만든 것이니까요. 얼마든지 쓰세요.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쓰셔도 되고요. 마치 선생님들 것이냐 학생들 앞에서요. 학생들 앞에서 이거 선생님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조금만 수정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누구한테 뭐 연수를 들었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애들 앞에서는 이거 선생님이 저기 조금 이렇게 노력해서 만든 건데 우리 같이 한번 보자. 뭐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우러러 봅니다. 우리 선생님 대박이라고. 네, 정말이에요. 자, 페이스 디텍션 지금 여기 있는 1번 파일은 저기 그대로 아까 전에 넣었던 거랑 같은 거예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저기 미디어 파이프에서 가지고 온 거 그거랑 똑같고요.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저거를 실행시킨 다음에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 얼굴을 실행시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행시켜 보세요. 바로 실행시켜 보세요. 네, 자,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네, 요만큼 얼굴 잘라서 옆에 ROI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혹시? Reason of Interest. 그러니까 이제 관심 영역이라고 부르잖아요. 관심 영역.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왜 하고 싶었냐면요. 처음에 이거 페이스 디텍션을 했던 이유도 사실은 그거였어요. 제가 어떤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맞추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몸 전체가 이제 뭔가 이렇게 어떤 판단의 대상이 되면 컴퓨터가 잘 인식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쓸데없이 옷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그렇잖아요. 뭐 뒤에 배경도 들어가고. 그래서 얼굴만 잘라서 그 이미지만 판단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것저것 하다가
미디어 파이프를 만났고, 원래는 하루 캐스케이드로 했어요. 그 오픈 CV에 있는 거요. 고개를 이렇게 딱 돌리면 없어져 버리는. 하루 캐스케이드로 하다가, 아, 이거 좀 부족한데 이걸로 안 되는데, 그리고 너무 느린 거예요. 그게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하다가 미디어 파이프를 만났고, 미디어 파이프를 보자마자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얼굴 잘라내는 거. 이렇게 잘라내서 이렇게 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만든 게 이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ROI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요 순간순간 제가 지금 움직이는 이 실시간으로 요 이미지들을 계속 불러가지고 판단시키면 되는 거죠. 제가 학습시켜 놓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그 학습시켜 놓은 그것은 그 티처블 머신 아시죠? 티처블 머신. 구글 티처블 머신에서 거기서 학습시켜 놓은 케라스 모델 가지고도 뭔가를 해볼 수 있어요. 이제 그 티처블 머신에서 케라스 모델까지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머릿속에 정리가 되실 수 있어요, 지금. 요렇게 해서 이미지를 잘라낸 걸 가지고 거기서 만든 모델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판단시키는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걸 만든 이후부터 제가 막 머릿속에 막 폭풍적으로 막 이게 드는 거예요. 막 해보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 뭐 이런. 네, 제가 지금 하다 흥분을 해서 지금 그때 생각에 그때 생각에. 네,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선생님 지금 혹시 카메라가 다른 데 잡혀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 메시지는 그거예요. 지금 카메라가 어디 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혹시 여기 미디어 파이프 사이트 아까 우리 저기 비주얼라이저 실습했던 데 있잖아요. 거기서 종료했거든요. 아, 안 그래도 끄셨는데도 그래요?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예, 되시나요? 감사합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삽질을 많이 해봤는지 아시겠죠? 저 방금 보자마자 바로 대답을 해드리잖아요. 삽질을 워낙 많이 해봐서. 네. 어쨌든 그 첫 번째 파일은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키시면 되고요. 요거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세 번째네요. 세 번째 파일. 네. LR이라고 적혀 있죠. LR. 그러니까 left, right입니다. left, right. 요거 실행시켜 보실게요. 네. 이거 만들고 나서 네. 만세 했어요. 만세. 자, 오른쪽 라이트 뜨나요, 지금? 제가 안 보여서.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요거 해서 제가 어떻게까지 해봤냐면, 피지컬 있잖아요. 피지컬 컴퓨팅. 서버 모터를 이제 연결을 했어요. 서버 모터를 연결을 하고, 이것도 뭐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 시리얼 통신 있죠. 그 피지컬과 이 컴퓨터 간의 시리얼 통신으로 명령을 주는 거예요. 제가 라이트라고 하면 그 피지컬에 오른쪽으로 서브 모터를 돌려라. 이해되십니까, 혹시? 오른쪽으로 돌려라 이러면 서브 모터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제가 왼쪽으로 딱 돌리면 서브 모터가 왼쪽으로 딱 돌아가요. 그럼 그 서브 모터에다가 뭔가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거, 제 얼굴 같은 이미지를 딱 달아놓으면 제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그게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돌아가고. 그냥 하다 보면 이제 로봇 얼굴 같은 거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저를 따라하는, 제 얼굴을 따라하는 이렇게.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제 컴퓨터 비전 기술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요거 아까 설명을 드렸죠. 눈, 귀 간의 거리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업다운도 만들어 놓긴 했어요. 좀 이따가 이제 최종본 보여드리면 거기는 업다운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업, 다운 이것도 이런 원리라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소스 코드, 이거는 소스 코드를 잠깐만 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것이,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네.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기 소스 코드 한번 보세요. 이 중에 이 부분입니다. 미디어 파이프는 임포트 하는데 얘는 드로잉 유틸스 ADH라고 적혀 있어요. ADH가 뭘까요? 제 이름 약자입니다. 제가 만든 파일이에요. 제가 만든 파일을 임포트해서
MP 드로잉으로 쓰겠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원래 미디어 파이프에서 제공하는 그 소스 코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mp.solutions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드로잉 유틸스. 요건데 저는 이걸 주석 처리해 버렸고요. 이거 안 쓰고 제가 만든 걸로 쓸래. 자, 이게 왜 제가 그렇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공유 파일에 보시면 제일 밑에 드로잉 유틸스 ADH라고 보이시죠? 요거 열어볼게요. 짠! 열었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 그 파고 들어간 거 거기 있던 거예요. 파고 들어갔다 하면 거기 있잖아요. 사이트 패키지스. 우리 아까 전에 사이트 패키지스 안에 그 다음에 여기 네, 미디어 파이프 안에 여기서 파이썬 안에 솔루션 안에 여기 있는 거. 네, 어딨죠? 드로잉 유틸스 요겁니다. 요 파일을 복사해서 가지고 왔고요. 수정을 했겠죠. 뭐 수정할 필요가 있었으니까 제가 복사해서 갖고 왔을 거고요. 수정을 어디에 했냐면 표시를 해놨어요. 이런데 이렇게 뭘 하겠다. 요만큼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렇게. 요거 왜 했냐면요. 제가 이거를 지금 시간 관계상 실행시켜 드리진 않을 건데 제 얼굴만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 얼굴이 이렇게 찍히잖아요. 저는 얼굴 찍히는 거 하다가 이제 뭘 하고 싶었냐면 눈만 찍어보고 싶은 거예요. 눈만. 아니 좀 그 이상한 생각 한 게 아니라 뭐 사람을 막 사진을 다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제 얼굴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눈 따로 학습시키고 코 따로 학습시키고 입 따로 학습시키고 그 학습시킨 그 결과의 점수를 합쳐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판단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얼굴만 잘라내는 게 아니라 눈만 요만큼만 잘라내고 싶었던 거예요. 눈에 이렇게 네모박스가 이렇게 쳐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네모 해가지고 전부 다 됐긴 했어요. 그렇게 다 이미지도 다 크롭을 했어요. 그러니까 크롭 아시죠? 이렇게 잘라내는 거. 그렇게 해서 다 학습도 시켜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학습 방법은 좋지 않아요. 그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엄청난 삽질의 하나였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한다고 만들어 놨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예요. 원본 파일에는 없어요. 리턴이. 원본 파일에는 리턴이 없고요. 제가 이 함수에 대한 리턴 값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함수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드로우 디텍션. 드로우 디텍션이라는 함수는 원래 미디어 파이프에서는 그냥 네모칸만 쳐줘라는 함수예요. 네모칸만 쳐줘.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도 네모칸을 치려면 분명히 어떤 점부터 어떤 점을 찍어야 네모칸을 칠 것 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스 코드 안에 분명히 그 위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한참을 해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받아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 이거 받아내려면 위에서 요 부분까지 추가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우여곡절을 끝에 이것도 한다고 며칠 제가 끙끙거렸던 것 같은데 이게 렉탱글 그러니까 사각형의 스타트 포인트 어떤 지점 시작 지점의 점이고요 엔드 포인트 뭐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오른쪽 위치 여기와 왼쪽 위치 여기 두 점의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렉탱글 스타트 포인트, 렉탱글 엔드 포인트 그리고 포인트 셋. 이 포인트 셋은 뭐냐면 눈, 코, 입, 귀의 그 좌표값이에요. 눈, 코, 귀, 입. 그래서 포인트 셋은 그 기본적으로 리스트로 들어와요. 그 리스트의 값이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0번은 우측 눈, 1번은 좌측 눈, 2번은 코, 3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빨리 얘기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그리고 이거 관심 있으신 분은 동영상 꼭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서 다시 곱씹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이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요거 있죠? 얘를 주석 처리하지 않고 얘를 가지고 쓰면은 그 원래 패키지가 설치되는 그 위치에 가 있는 드로잉 유틸스 파일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 얘 안 쓸래. 네, 이거 안 쓸래.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쓸래.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임포트
drawing utils ADH. 그리고 이 파일이 지금 선생님들 이 파일을 실행시킨 그 같은 폴더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은 실제로 실행을 할 때 임포트 하는 그 모듈이나 패키지를 제일 먼저 자기 자기 경로,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그 폴더 안을 한번 검색을 해요. 그리고 폴더 안을 검색을 하고 거기에 없으면 다시 사이트 패키지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본다는 거죠. 여기를 먼저 보고 여기에서 임포트 할래라고 하시면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지금 제가 요거 실행시킨 거예요. LR. 요거 실행시켰는데 얘를 임포트를 한 거죠. 얘를 임포트를 할 때 이름을 np 드로잉으로 임포트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np 드로잉이잖아요. 지금 거기 사이트 패키지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올 때 np 드로잉으로 가지고 올 거면 저는 이거 주석 처리해버리고 np 드로잉을 제가 만든 걸로 갖고 올래라고 한 거예요. 네. 사실 간단한 건데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결국은 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요. 보세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고 할게요. 이 부분인데요. 드로우 디텍션을 하는데 드로우 디텍션이 아까 함수로 되어 있던 그 부분이에요. 함수. 원래는 리턴 값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리턴 값이 없어요. 그냥 드로우 디텍션 저렇게만 딱 적혀 있어요. 리턴 값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저걸 리턴 값을 받아서 뭘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리턴을 넣었고요. 그 파일 안에 드로우 유틸스라는 파일 안에 드로잉 유틸스 그리고 그 리턴 값을 여기에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아까 우측 눈, 좌측 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좌우 값 어떻게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른쪽 눈과 오른쪽 귀의 거리 이거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오른쪽 디스턴스라고 해서 이렇게 적었고요. 왼쪽 디스턴스라고 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이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지금 고등학생들은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예요. X좌표. 그러니까 그거죠. 지금 보세요. 이게 우측 눈이에요. 우측 눈의 X좌표. 아이고, 지저분하네요. 이게 우측 눈의 X좌표. 이게 우측 귀의 X좌표. 0이 X예요. 지금 X좌표. 자, 그 다음에 우측 눈의 Y좌표. 1이 Y예요. 지금. 우측 귀의 Y좌표.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있는 눈과 오른쪽에 있는 귀의 거리를 제곱해서 더하고 그걸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루트 씌우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루트 안 씌웠어요. 뭐 루트 씌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상대적인 거리 차만 비교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밑에 코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천천히 보시면 어떨까? 뭐 그렇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이거 재밌는 거리가 되실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들이 있긴 하나 이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 꼭 한번 네. 에이 뭐 코드를 이렇게 짰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핸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없는데 금방금방 해볼게요. 핸드. 이 핸즈도 이렇게 멈추고요. ESC 누르면 멈춰요. 이 핸즈도 지금 4번 핸즈는 그 미디어 파이프에서 주는 그 코드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파이프 이 사이트 있죠? 여기서 아까 파이썬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내려보시면 여기 있었잖아요. 이게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해보시면 돼요. 신기한 거 되게 많아요. 여기 뭐 어브젝트론 또 되게 재밌고 막 신발을 3D로 잡아줘요. 한번 해보셔도 돼요. 이거 바로 실행해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핸즈 여기도 가보시면 밑에 쭉 내려보시면 이게 있어요. 점. 야, 이건 대박이다. 점점점 이거 좌표값 알려주나 보다 했어요. 처음에 봤을 때. 실제로 좌표값 얻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소스 코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핸즈는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온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것도 뭐 바로 실행을 시켜보시면 네, 이렇게 나와요. 네, 예쁘게 나오죠? 네. 자,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예요. 바로 꺼버리고요. 네, 똑같으니까요. 뭐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제가 만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핸즈 가지고 핸즈 카운터. 핸즈 카운터 보여드릴게요. 핸즈 카운터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만든 그것을 쓴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지금 드로잉 유틸스 ADH가 없잖아요. 네. 여기는 그냥 드로잉 유틸스 그대로 쓴 거예요. 제가 따로 만든 건 없고요. 지금 핸즈 카운터인데 일단 실행을 한번 시켜보시겠습니다. 네. 아, 이게 왜 카운터인지 아시겠죠? 손 1, 2, 3, 4, 5. 네. 거꾸로 해도 인식을 하고요. 어떻게 인식을 하는 걸까요? 이거? 선생님들? 이거는 솔직히 어디서 참고했어요. 저기 어떤 그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만들어 놨던데 그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착안을 했고 근데 그 사람 코드가 너무 지저분해서 이 소스 코드는 그 사람 거랑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분의 아이디어가 제가 이제 좋아서 그분의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네, 점의 개수가 아니고요. 이거 위치예요. 자, 보세요. 집게 손가락 이걸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얘가 펴져 있는지 굽혀져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요걸 한번 보시면 돼요. 우리 점의 거리요? 네, 점의 거리. 근데 좀 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정보 시간에 그런 거 배우잖아요. 추상화. 추상화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보기에는 추상화의 과정 중에 문제 분해가 있잖아요. 이거를 막 복잡한 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분해를 한번 해보면 손가락 하나 갖고 이걸 얘가 어떻게 펴졌는지 굽혀졌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걸까? 요거를 학생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요? 잘 보세요.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내렸을 때, 이렇게 올렸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각도, 네, 각도. 근데 각도보다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점 있죠, 제일 위에 있는 점. 손가락 끝점. 손가락 끝점이 쭉쭉쭉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0이 되죠. 네. 요 세 번째 점. 요 세 번째 점보다 첫 번째 점의 위치가 세 번째 점보다 낮아지면 y 값의 y축의 값이 x축 말고요. y축의 값이 제일 꼭지점에 제일 손가락 끝에 있는 이 점의 y 값이 요 밑에 세 번째 있는 점의 y 값보다 아래로 가면 이거는 굽혀진 거다라고 판단하게 만든 거예요. 와우. 네. 이 아이디어를 그 사람 코드에서 저는 얻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 네. 야,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걸 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니 뭐 코드 뭐 별거 없고 다 배운 건데 선생님들께서 조금만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면 웬만하면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코드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러면 구로 인식을 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10으로 인식을 해요. 이렇게 하면 9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10이에요. 근데 왼손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9예요. 자, 이제 선생님들 숙제예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네, 해결해 주세요. 공부하셔서 해결해 주세요. 제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네, 시간이 없어서 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던져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런 문제가 있는데 요거 얘들아 좀 해결 좀 해봐. 이렇게. 그러면 막 어떤 아이들은 막 달라붙어서 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VM이라고 적혀 있는 요것은 버추얼 마우스라고 이름을 쳐봤어요. 버추얼 마우스. 아까 전에 그 김희정 선생님이시죠? 김희정 선생님께서 이제 뭐 이렇게 마우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얘는 지금 그 뭐죠? 여기를 바꿔야 돼요. 이게 공유 모니터를 바꿔야 돼서요.
네, 공유가 이제 바뀌어지신 거겠죠? 네, 네네, 바뀌어지셨네요. 오케이. 여기서 진행을 해볼게요.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일로 갔구나. 주 모니터를 일로 옮겼더니 일로 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공유를 할게요. 여기가 맞는데,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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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되시나요, 이거? 이 손가락 끝에, 지금, 집게 손가락 끝에를 가지고 마우스 포인터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네. 클릭도 할 수 있어요. 클릭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 만나면 클릭이 돼요. 네, 클릭이 됐죠, 지금. 클릭이 이렇게 됩니다. 네, 뭔가 클릭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네. 그리고 얘가 이제 실행되는 동안, 어, 잠시만요. 네, 실행되는 동안, 여기 지금 뭐가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일부러 지금 제가 여기 해놓은 거예요. 코드에 프린트를 넣어가지고 했는데,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워낙 길어서 지금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출력값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랜드마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디어 파이프 아까 핸즈 해보시면 점이 0번부터요. 0번부터 20번까지 있어요. 그렇죠? 0번부터 20번까지 총 점의 개수는 21개죠. 21개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의 값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X, Y, Z. Z는 지금 카메라와 이 피사체와의 거리가 어떠냐라는 것으로 지금 값을 준다고 설명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저게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저거는 제가 제대로 못 쓰고 있어요. Z는. 그냥 XY 값으로만 2차원 평면이라고만 치고 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 버추얼 마우스는 이렇게 마칠게요. 얘도 해보시고요. 다음 패턴입니다. 패턴. 네, 패턴 가보실게요. 패턴은 최근에 만들었어요. 제가 저걸 만든 것은 한 달? 두 달? 두 달 전쯤? 네, 비교적 최근이죠. 두 달 전쯤에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있는데 손을 올리면 네, 패턴이 생기죠. 무슨 저기 뭐죠? 스마트폰 화면처럼 딱 생겨요. 진짜 웃긴 건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딱 올렸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애들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와, 막 이러는데 신기하다고. 그냥 신기하다고.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제가 패턴 누릅니다. 제가 원래 이제 저 코드에 어떻게 돼 있냐면 키 패턴이 이거, 이거, 이거예요. 이러면 열려요. 오픈. 미리 저장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네, 다시 초기화. 사용자가 누른 거 초기화. 이걸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컴퓨터실에 이제 자동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뭐 제가 허가한 학생들만 이렇게 좀뭐 편하게 들어오게 만들어 주고 싶어서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어서 뭐 이것저것 만들고는 있는데요. 네, 어쨌든 패턴. 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지금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실 분들은 사실은 정보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 정보 선생님들 아니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취미 삼아, 네, 취미 삼아 이 코드 작업을 이렇게 하시는 것일 테고요. 정보 선생님들은 이걸 갖고 수업을 이제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두 달 전에 만들어서 이걸로 수업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애들 앞에서 만들었다 보여줬기만 했지. 이거 가지고 내년에 한번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 기초 수업 시간에 이거 보여주고 소스 코드 공개하고 함께 다른 걸 만들어 보자 뭐 이럴 참입니다. 이것 중에 좀 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거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추상화 과정이었어요. 이 패턴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키 패턴을 어떻게 설정을 할까? 그런 과정에서 요거 한번 딱 눌렀어요, 지금. 이거 누르니까 밑에 보이시죠? 2.0 지나가잖아요. 요게 이제 2.0이라는 뭐라고 할까요? 키 번호예요. 제가 저렇게 한 거. 위에 거를 클릭해 볼게요. 위에 거 1.0이죠. 그럼 위에 거는 0.0이겠죠. 네, 이렇게 지나가는데 문제는 0.0을 한 번 더 눌러요. 또 한 번 눌러요. 그 다음에 추가가 안 되죠. 네. 어떻게 한 걸까요? 아니, 지금 뭐 누를 때마다 이렇게 추가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어? 이거는 왜 또 추가가 안 되지? 그러니까 아까 눌렀던 걸 다시 눌러도 추가가 왜 안 되는 걸까? 네,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건 코드를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까? 뭐 그런 거 추상화 시켜보게 하는 거죠. 방금 눌렀던 거를 다시 누르면 그거는 추가시키지 않게. 그거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금 마지막으로 그 리스트에 추가된 그 값과 새로 지금 눌러진 값을 비교해서 서로 다를 경우에만 넣어달라.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제가 고심했던 부분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있는 그 값과 지금 현재 들어오는 값을 비교해서 다를 경우에만 어펜드 시켜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소스 코드를 조금씩 보시면서 좀 이렇게 한번 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예상대로 아마 9번, 10번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뭐 코드는 드리는 건데 저게 뭔지만 좀 빠르게 설명을 하고 최종본 보여드리고 이번 시간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뭐 일부러 빨리 마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희 학교는 9시 반만 되면 이제 밤에 숙식하시는 분께서 네, 좀 언짢아 하세요. 빨리 안 간다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뒤통수에 대고 욕을 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 가지고 네, 이게 뭐냐면 데이터 증강이라는 것인데요. 요것을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기 나을 것 같아요. 11번부터 한번 볼게요. 11번. AI 도어 락커라고 적혀 있죠. AI 도어 락커. 실행을 시키시고요.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마지막 파일. 네. 이 모든 과정의 결정판입니다. 현재로서는요. 지난 2년간. 네.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도어락인 거잖아요. 지금 도어락인 거예요. 제가 이제 사용자가 섰어요. 컴퓨터실 앞에. 그래서 어떤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있고요. 카메라가 있겠죠. 그 카메라가 저를 비추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먼저 제가 어떤 학습시켜 놓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판단하게 만드는데 그냥 앞에 선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점이 있어요. 손가락을 올리면 생겨요. 심지어 손가락을 내리면 없어져요. 자,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손가락 올리면 점이 생기고 얘를 딱 누르면 학습을 하기 시작해요. 아, 학습이 아니라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네. 이 사람이 근데 그것도 정면을 보고 있을 때만 판단을 해요. 위를 올렸거나 업이죠. 아래로 내리면 다운. 다운 잘 안 되네요. 다운. 네.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중간에 이게 한 30번 정도 이 사람이 맞다고 판정을 하면 그러니까 맞다고 하면 밸리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가 된 거예요, 이제. 허가가 되자마자 이제 패턴이 생긴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는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한두 번이 아니라 한 30번 정도 했으면 그때 패턴이 생긴 거고요. 이 패턴을 원래 아까처럼 말씀드리면 이렇게 둘, 셋, 넷 하면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쫙 열리는 거죠. 이거 서버 모터를 달아서 문 열리는 것도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컴퓨터실 문이 열리는 건 아니죠. 그냥 서버 모터가 찡 하고 열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네, 초기화 시킬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렇게 패턴을 만들고 보니까 그것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뭘 만들고 싶냐면 이 패턴을 여기에서 다시 정의할 수는 없을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패턴 초기화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새로운 패턴을 여기서 만들 수 있게 해보자. 해서 가운데 버튼을 딱 누르면 원래 이 주위 두 버튼은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제가 키 패턴을 최초의 키 패턴을 성공시키고 나면 짠 하고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딱 누르면 초기화되는 거예요. 아예 키 패턴이 없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키 패턴을 넣는 거예요. 얘 넣고 얘 넣고 얘 넣고 얘 넣고 얘는 색깔이 점점 어두워지죠? 넣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억하라고. 이렇게 흘러갔구나. 기억하라고.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그거를 저장하는 버튼. 저장. 딱 누르면 저장이 됐어요. 저게 이제 키 패턴이에요. 아까처럼 해볼게요. 아까 처음에 키 패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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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눌러도 안 열려요. 그쵸? 그러면 이 지금까지 누른 거를 다시 초기화 시키고요. 원래 방금 아까 했던 키 패턴 이거 맞나요? 또 까먹었네. 예, 해볼게요. 아닌가 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였나 보다. 아닌가 이것도? 씨, 바보 같은. 반대였네요. 다시 이어서 얘부터. 이 복잡하게 만들어서 네, 이렇게 오픈. 네. 이렇게 저기 인공지능 도어락까지 만들게 됐어요. 이게 전부 다 이제 미디어 파이프를 만나서 하고 싶은 게 계속 생기니까 했던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사실은 인공지능이고, 표현을 좀 거칠게 하자면, 인공지능이고 나발이고, 죄송합니다. 나발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추상화다. 아니, 추상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만드는군요. 역시, 컴퓨팅 서버력이라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방금 키 패턴 저거 만든 거 있죠? 이거에서 초기화 시키는 버튼 요거 있죠? 요거 만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거 어떻게 만들까? 되게 막막하잖아요. 저거 지금 키 패턴 다 지우고 저거 새로 설정해서 뭐 이렇게 넣고 이런 과정.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저는 그림을 그려가 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순서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끄적여 보는 그런 과정도 좀 해보고 역시 뭔가 이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절차, 방법, 알고리즘 구현하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뭐 요즘 뭐 인공지능에서 뭐 그것도 다 중요하죠. 파라미터 설정하고 그 학습시켜보고 그게 그 또 뭐 이렇게 수정해보고 그런 거 다 중요한데 저는 그걸 뛰어넘어서 추상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런 거 절대 못 만들어내니까. 그런 생각과 함께 이제 아까 이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했던 두 가지 파일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제가 누구인지 아까 학습시켰잖아요. 인공지능 데이터 락커에서 저기 도어 락커에서 제가 누구인지 먼저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 이미지 이렇게 두 장, 다른 분들 이미지 두 장. 깜짝 놀라셨죠? 이분 누굴까요? 이분 이렇게 막 제가 공유해도 될까요? 막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넣어놨어요. 이미지 데이터 이렇게. 요거 지금 텍스트 파일 한번 열어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어요. AI 허브라는 사이트인데 아실 거예요. 이런 거. AI 허브 사이트. 아이고. 여기에서 구했어요. 여기 이미지 가면 사람 얼굴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에 아마 이분들은 이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제 올려놓으신 것 같고 저도 저기 연구용으로만 쓰겠다는 그 간단한 서약을 하고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 뭐 이미지 그 용량이 총 몇백 기가였어요. 그거 제가 다 내려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계속 써요. 이분들 얼굴을 이제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쓰는데 좀 친숙해지려고 그러는데.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학습시킨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지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증강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얘를 그냥 실행시켜 주세요. 그냥 지금 이미지 소스 코드 내용까지 설명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냥 실행을 시키시면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컴퓨터에서는 좀 느리실 수도 있어요. 그
네, 이런 또 에러가 생겼네요. 아까 직전에 했을 때는 분명히 됐는데. 네, 이런 식으로 네, 데이터가 늘어납니다. 아까 전에 두 개의 데이터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가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데이터 증가 이거 지금 일단은 시간 관계상 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네, 어쨌든 지금 이 링크는 계속 그 공유가 되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고쳐지면 고쳐지는 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니까요. 일단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보고 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증강을 통해서 데이터 수를 비약적으로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 사진을 막 옆으로 돌리고 늘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려놓은 거 이렇게 막 증강시켜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그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뭐 경험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을 만든 거예요. 이 모델을 만들 때 쓴 코드가 이겁니다. 클래스파이어라는 코드고요. 이 코드를 가지고 네, 그 학습을 시켰고 요 모델, 네, 요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 모델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모델스 뭐 90메가나 되는 요 모델을 만들었고요. 요 모델을 방금 AI 도어 락커에서 제가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있죠. 네, 이 모델을 불러와서 이 모델이 저랑 맞는지 이렇게 판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네, 뭐 제가 이런 뭐라고 할까요? 욕심이 과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조금만 정제해서 조금만 하는 게 더 나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만큼 뭐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게 많았다라는 정도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이 지금 예정된 시간이 좀 이제 1분을 더 넘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네, 지금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어, 저기 우리 그 강의 온거 제일 밑에 보시면 저 이메일 주소 있어요. 이메일 주소에다가 이렇게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이렇게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재밌다라는 말씀이 참 고맙습니다. 네, 받아들이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연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의 영상 제가 여기다 넣어 놓을게요. 넣어 놓을 테니까 그러려면 지금 이 링크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링크가 이겁니다. 다시 한번 어디에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네, 어디에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네,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연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보다 더 인상적이에요. 감사합니다. 김치현 선생님. 닥터 스트레인지가 뭡니까? 저는 이거 뭔지 모르는데. 닥터 스트레인지? 검색해 봐야 되겠네. 네. 네. 일주일 동안 진짜 고생했습니다. 너무 빡센데. 감사합니다. 네. 끄겠습니다. 네. 닥터 스트레인지 찾아본다고. 네, 선생님. 다음에 뵐게요. 네. 하세요.